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3주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총선을 한 3, 4, 4, 5, 요 정도 남겨놓고 나오는 여론조사가 총선 결과와 가장 일치하더라, 경험적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의 여론조사가 총선의 그 결과에 가장 일치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요새 쏟아지고 있죠, 여론조사가. 그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특징,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국민의힘의 참패를 예고하고 있다. 오늘도 보면 서울 동작을 영등포 갑 등 5개 지역의 리서치뷰, 물론 ARS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 동작을의 나경원 46.3, 유삼영 45.9, 그냥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이건 그냥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은 다르죠. 영등포 갑 최현일 51.8,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영주 36.6, 이건 그냥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중구 성동갑 전현희 50.9, 윤희숙 38.2, 이것도 오차범위 밖이다. 종로구 곽상원 49.4, 최재형 39,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건 최재형 현역 의원인데, 현역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률이다 어쩌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서울 금천의 최기상 56.2, 강성만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32.1. 이 정도 되면 이건 게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위 말하는 격전지 내지는 관심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적어도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일주일 전보다 모두 다 밀리고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게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서울의 민심이 급변했다 하는 거를 며칠 전에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갤럽 조사가 바탕이었습니다. 서울 민심이 일주일 새 15%포인트 하락했다. 이유가 뭘까? 그게 결국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의료 파업의 장기화, 이런 걸 제가 원인으로 꼽은 적이 있거든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이종섭 의료 파업,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거기다가 지금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발언까지 지금 추가가 돼서 지금 여론이 등을 돌리고, 특히 이런 뉴스에 민감한 수도권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것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아마 지방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총선 22일 금방 지납니다. 22일뿐만 아니고 이제 총선 며칠 앞두고서는 투표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종섭 주 호주대사 문제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퇴, 자진 사퇴 이런 걸 요구했는데 용산이 거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대위 발대식 공천자 대회 이걸 열었는데,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고도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왔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 국민의 따끔한 지적을 귀하게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뭔가 언론적인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게 누구를 향한 얘기냐? 국민을 향한 얘기냐? 용산을 향한 얘기냐? 용산을 향한 얘기죠. 용산을 향해서 용산이 거부한 데 대해서 또 한 번 이종섭 문제,
그 다음에 황상무 문제를 압박한 겁니다.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되고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로 장악하게 된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총선에서 당이 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자, 누구를 겨냥한 걸로 보십니까? 이런 거를 국민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이유는 없죠. 물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2일 동안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대목대목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그 재차 경고, 이게 담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용산이 나 몰라라 내지는 지금 심지어 장해찬 전 그 청년 최고위원이 부산 수영에서 무소속 출마하는데 그 배후가 윤 대통령이다 이런 걸 막 떠들고 다니는 그 유튜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해찬 그 후보 본인도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뭐 구구절절하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마치 시인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뭐 격한 감정을 토로할 수는 있어도 그걸 권유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걸 권유했다는 얘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뒤에서 그야말로 내부 총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산 수영에 장해찬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당선될까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됩니다. 4년 전에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11%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해찬 후보가 나와서 11%포인트 이상 가져가고 당선된다고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글쎄 저희 경험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 후보한테 국회의원 자리를 헌납하게 된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는 진짜 내부 총질을 규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흥분해서 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후일 수도 없고 이어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하자는 취지이기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재차 경고 그리고 재차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윤한 갈등 2라운드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폭발 직전이다. 왜? 용산이 한번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부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재차 경고를 한 거거든요. 폭발 직전이다. 이게 정말 폭발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도 국민의힘이 참패한다고 하는 예상이 대부분 뭐 좀 정치를 안다는 사람 사이에서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내일 만약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이 참패하죠. 참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22일이라는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뭐 반전의 계기를 혹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지. 지금 뭐 용산식으로 자 뭐 그래도 뭐 장해찬도 무소속 출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근무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사과했으면 됐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문제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이대로 가면 참패한다는 게 명확해졌는데 문제 없다고만 그냥 버티고 있으면 해결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용산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내놓고 문제 없다고만 하면 문제 없이 그냥 참패하면 되나요?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죠. 어찌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유권자와 이런저런 교감을 해야 될 상황, 그 상황에 그 시간과 정열과 노력을 용산과의 신경전에 지금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는 치르나 마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우 의원, 왜 다 이 사람들이 이종섭 즉각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를 얘기할까요? 뭐 이 사람들은 뭐 일부러 그 윤석열 대통령 배신하고 등 뒤에서 총 쏘고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민심을 알아야 하고 이 민심을 되돌릴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놨습니다. 호주 대사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 이렇게 내놨는데, 자 그럼 용산은 뭘 내놓을 것이냐? 지금 여론은 바닥인데 내놔야죠. 아니면 안 내놓는다. 우리 뭐 백석대도 좋다. 안 내놓으면 결국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백석대일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5만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고 뭐 무슨 종북 세력이 뭐 주류로 장악 뭐 뿐만 아니고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어렵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그만둘 겁니다. 뭐 그만두고 외국 나가 있으면 그만이죠 뭐. 뭐 방법도 없고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려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윤한 갈등이 뭐 물밑도 아닙니다. 지금 물 위에서 현재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풀 사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촉구하는 수밖에 없죠. 인사권이 없으니까. 용산이다. 용산이 버틴다? 그럼 용산은 총선을 져도 좋다. 지는 것도 아주 참패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짐을 좀 가볍게 해줘야 될 책무, 결국은 용산에 있다. 글쎄 용산 참모들은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분노가 두려워서 참패를 뻔히 보고서도 그냥 눈 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